찜질방이라고 이제 했는데 그 대형화되던 이제 그 추세에서 다시 이제 그 중소형화로 돼가는 추세에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1인 세신샵이라고 해서 때만 미는 이제 샵이 생길 정도로 개인화, 소형화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해주시는데요. 저 진짜 놀랐어요. 아, 소리 그래요? 들어가는 게 괜찮죠? 그리고 옛날에는 손님이 왜 많았을까요? 어떤 문화나 생활 양식 같은 게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가족들끼리 함께 하는 것을 이제 즐기는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부모와 자녀들, 할머니들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노는 것을 이제 많이 하던 시대고, 또 친구와 함께 모이고 이런 것을 이제 좋아하던 시대였는데, 점점 이제 그 아이들도 적게 나고 하면서 아이들도 이제 개인 자기 하는 일이 더 중요해지고, 부모님은 또 이제 그 두 분 다 이제 직장에 나가고 맞벌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점점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찜질방으로 가서 지내는 시간이 이제 적어지고, 그래서 이제 찜질방이 점차 이제 없어진다든가 사우나만 이제 운영한다든가 찜질방이 소형화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접근력 괜찮죠? 옛날에 5, 60년대 정부에서 마을 공중 목욕탕을 마을에 하나씩 보급한 걸로 아는데 그 시대에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공중 목욕탕의 보급에 중점을 둬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5, 60년대에는 이제 그 공중목욕탕은 일제시대부터 생겼다고 이제 들었는데,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서는 상상도 못하던 것이 이제 일제시대 들으면서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공중목욕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새마을운동 그 시점으로 해서 이제 각 그 면사무소나 구청, 시청 이런 데서 운영하는 보통 이제 그 시설공단과 그런 데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거를 마을에 보급해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운영하고 그랬는데, 이제 아주 작은 지역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조금 읍면 단위라 들어갈 수 있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골에서 살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정도 80년도쯤 해서 이제 읍 단위로 이제 갔을 때 목욕탕이 있어서 목욕탕에 간 적이 있고요. 이제 한 36년쯤 전에 이제 기억하는 것이, 그때는 이제 그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인데 애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갔는데, 그때 때밀이가 2명 있었던 걸 기억해요. 세신사 2명이 목욕탕에서 목욕 온 손님들을 이제 때를 밀어주면서 이제 같이 함께 뭐 밥을 먹고 손님들한테 서비스도 이제 하고 목욕탕에 있는 탕 관리도 하고 했던 이제 문화가 이제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비스코스 레이온이라는 그런 이제 섬유 회사에서 이태리 타올을 보급하면서 이제 전문직으로 이제 때밀이가 시작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돈을 안 내고 목욕탕에서 탕 청소를 하는 그걸 대가로 목욕탕 자리를 이용해서 때밀이를 해서 수입을 얻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공중 목욕탕 추억 그냥 넘어갈까요? 말씀 중간에 해주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여쭤볼까요? 일단 따뜻. 선생님의 공중 목욕탕에 대한 추억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중목욕탕에 가면은 옛날에는 이제 서로 등 밀려주고 이런 게 이제 훈훈한 그런 인심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벽에 이제 기계를 부착해서 등밀이 기계를 이용해서 이제 등을 밀고, 그 다음에 이제 세신사가 등장하면서 등밀이 기계가 없어지면서 돈을 내고 이제 그 등만 밀고 전체를 밀고 세신이 이제 보급되면서 손님들끼리 서로 밀어주는 이런 이제 인심이 사라졌다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완전히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이제 돼서
누군가 이제 등을 밀어주면 오히려 세신사들이 자기 직업을 이제 타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싫어하니까 눈치를 보면서 서로 등 밀어주고 하는 인심이 사라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모교업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대형화가 지금 이제 점차적으로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이런 그 비용이 많아질수록 운영상 곤란한 문제 때문에 대형화에서는 이제 점차적으로 이게 축소돼서 중소형으로 목욕탕이 바뀌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요. 옛날처럼 목욕탕에서 뭐 개인 모임 하듯이 모여서 동네 사람들끼리 훈훈하게 이제 정을 주고받던 그런 것이 점차적으로 이제 사라져가고 있다면 보면 되겠어요. 그 대신 이제 그 목욕탕이 깊은 산골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차를 타고 직접 이제 찾아가서 그 시설이 좋고 이런 데서 온천이라든지 휴양을 위해서 이제 찾아가는 그런 식으로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형화되는 대신에 또 이제 개인화가 돼서 이제 앞으로는 집집마다 아니 골목마다 미용실처럼 세신샵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또 예측인데 마사지 샵에서도 세신방을 만들어서 세신을 하고 이제 그 마사지를 받는 식으로 이제 퇴근하면서 세신하고 집에 올 수 있고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 입욕비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그런 세신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지금 앞으로 만약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가 된다면 지금처럼 막 온탕 2개, 3개, 뭐 뜨거운 탕, 중간탕, 미온탕 이런 식으로 쑥탕, 이벤트탕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 그다음에 이제 냉탕도 막 수영장 같이 크게 했던 것들이 또 물도 철철 넘치게 하는 것들이 이제 점차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물 부족 국가가 되면 외국의 다른 나라 그 문화처럼 수돗물을 틀어서 자기가 이제 자기 목욕만 하는 그런 시대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각자가 이렇게 물 절약하는 것을 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 처음에 오토바이 소리 괜찮을까요? 괜찮아. 아까 봤는데 또 많이 안 울린 것 같아. 이제 목욕업의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볼 건데 조금 희망찬 느낌으로 이제 코로나도 조금 풀리면서 이제 점점 마스크도 이제 야외에서 벗을 수 있게 되고 이게 서로 모이는 것도 이제 가능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도 좀 풀리고 날도 추워지는데 그래도 이제 날도 추워지고 코로나도 풀리니까 앞으로 조금 예전보다 위축됐던 게 많이 풀리고 좋아지겠죠? 이제 목욕탕이 이제 그 사우나 운영이 점차적으로 이제 규모가 이제 그 안정되게 되면서 이제 막 없어지던 추세도 벗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제 사람들이 점차 이제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목욕탕 운영이 잘 되거든요. 이제 건강에 한번 이제 그 문제가 있어서 병원 신세를 한번 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목욕탕에 이제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제 목욕탕에 아침에 오는 사람, 낮에 오는 사람, 저녁에 오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오면서 목욕탕에서 자기네 끼리끼리 이제 동료애도 갖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우나도 하고 찜질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목욕탕에서 그 화기애애한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그 고령화가 되면서 자기 몸이 굳고 병원 신세 되는 때가 온다. 이제 50대만 넘어도 근데 항상 이제 병원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목욕탕을 자주 오면서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풀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문 세신사한테 때도 밀고 마사지도 받으면서 자기 건강 관리가 되는 그런 이것도 하나의 스포츠의 일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나가서 뭐 골프를 치면서 자기 건강 관리를 하고 어떤 사람은 걷기나 아니면 헬스클럽이나 이런 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목욕탕에서 와서 이제 자기 건강 관리하는 거를 가장 이상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즐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목욕탕이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이제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꾸준히 운영이 잘 될 거라고 예측을 해요. 예를 들면 그 식당도 있어서 식사도 할 수 있죠. 찜질하면서 스낵코드도 있죠. 매점에서 이제 그 매점 그 이용할 수 있죠. 그리고 미용을 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도 오는데 미용 면에서는 실면도가 이제 목욕탕에 많이 보급돼 있어요. 그 실면도는 옛날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도 시집가기 전에 그 각시 화장을 하기 전에 실면도로 이제 잔터를 뽑고 하던 그런 문화였는데 그 전통 문화가 지금은 중간에 어느 정도 이제 맥이 끊겼다가 다시 이제 사우나 그 목욕탕에 실면도실이 생기면서 실면도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실면도 하는 언니들이 주로 이제 그 쥐젖을 많이 빼주는데 쥐젖은 이제 얼굴이나 목에 많이 생겨요. 나이 먹으면서 장기가 이제 그 기능이 저하되면서 그래서 그 쥐젖 빼기 위해서 실면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다음에 염색도 할 수 있죠. 염색방 그다음에 이제 네일 아트도 할 수 있어요. 목욕탕에서 그다음에 이제 좌훈 좌욕을 할 수 있고요. 부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미용 면에서나 건강 면에서 목욕탕 사우나에 와서 이제 그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현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우나 그런 목욕탕 운영이 원활하게 활기 있게 잘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가 질문할게요. 이제 많은 시민분들에게 목욕탕에 왜 안 가냐고 여쭤봤을 때 주로 집에서 혼자 목욕하는 게 더 편하시다는 답변이 많이 왔어요. 근데 과거에는 또 목욕탕에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럼 대체 어떤 문화적 변화가 있었길래 과거엔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집에서 혼자 목욕하는 게 편하다고 하면서 목욕탕에서 안 가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목욕탕에 이제 가는 분과 매일 가는 분도 있을 정도로 즐기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욕탕을 안 가는 분은 계속 안 가요. 그런데 그 차이가 이제 옛날 과거에는 목욕탕을 많이 가다가 지금은 왜 안 갈까 하면은 일단은 이제 가족 단위로 함께 가는 것이 문화가 이제 점차 이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생활 문화가 이제 생기면서 그 아파트 내에 온기가 충분하고 목욕하기에 아주 적합한 온도고 그 다음에 목욕탕 시설도 편하게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샤워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좋아져서 목욕탕에서 굳이 때를 안 밀어도 될 만큼 이제 그 제품들이 좋아져서 안 가기도 해요. 그 다음에 서로가 이제 피부가 달라서 안 가기도 하는데 가는 사람은 집에서 하는 것으로만 만족을 못 해요. 그리고 그 때가 다 밀리지 않고 항상 남고 그 다음에 이제 때 이게 느낌이 피부가 틀려서 집에서 샤워만 해도 충분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목욕탕에서 이제 때를 밀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어떤 분은 피부가 이제 서로 이제 많이 틀린데 간단하게 때가 밀리고 있는 이제 그 쉽게 때가 밀리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두껍고 빡빡해서 이제 빡순이라고 하는데 때가 쉽게 안 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집에서 아무리 샤워를 해도 그 때가 층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목욕탕을 꼭 가야만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날씨가 저기압일 때 목욕탕을 찾게 돼요. 내일 비가 온다, 오늘 날씨가 흐리다 하면은 자기
몸이 찌뿌둥하면서 개운하지 않으니까 목욕탕을 찾게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개운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개운은 고칠 게 운반할 운자를 쓰거든요. 목욕탕에서 이제 탕에서 그 목욕을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되게 아이 개운해 개운해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자기 몸에 기운이 있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돌지 않다가 목욕을 딱 하고 때를 밀고 온탕과 냉탕과 사우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새로운 기운이 새로운 신선한 바람처럼 돌기 때문에 개운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이 활성화되고 피부 자극으로 인해서 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이제 그 혈액순환도 잘 되고 신진대사도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어떻게 전이 뭐였지? 내용이요? 이제 다시 할게요. 네. 개운하다서부터 네, 하면 네, 되니까 개운할 그 때. 소리는 괜찮을까요? 소리 개운하는 것도 다시 하면 될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손님들이 탕에서 목욕을 하고 나오면 이제 냉탕과 온탕과 사우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때를 밀고 개운하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 개운하다가 이제 고칠 개자에 그 운반할 운자를 쓰거든요. 그 기운을 다시 고친다. 열 개자도 돼요. 그래서 다시 고친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 몸에 원래 묵은 그런 기운을 새 기운으로 신선한 바람처럼 다시 새롭게 하기 때문에 이제 개운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새로운 기운으로 이제 혈액순환도 잘 되고 이제 피부 이제 자극을 통해서 신진대사가 잘 되기 때문에 목욕탕을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목욕탕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60년대는 좀 가정의 수도시설 보급이 어려워서 공중 목욕탕을 사용했다는 점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90년대에는 수도시설의 공급으로 목욕탕이 잠시 주춤했던 점 그리고 2000년대는 찜질방 시설을 갖춘 목욕탕이 등장을 한 부분 1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코로나와 납부된 시설로 많은 수가 폐업에 들어간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려우시면은 이거 연대 시대별로 따로따로 찍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한 번에 하실 수 있으신가요? 6, 70년대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집에 수도 시설이 안 돼 있어서 목욕탕이 없으니까 이제 이제 어디 시에서 이제 보급했다고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60, 70년대는 제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시대별로 아까 20대 시대별로? 하고 뭐 70, 80년대에서 음. 90년대 하고 이제 이렇게 현재까지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하시죠. 일단 그러면 쭈룩 했다가 네. 이제 그것이 미비하면 연대별로 하는 걸로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그러면은 이게 시대적인 변화 이런 거인 거죠?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큐. 목욕탕이 처음 생긴 거는 이제 일제 시대부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6, 70년대에 집집마다 이제 수도 시설이 안 되고 목욕하기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시나 읍에서 그 운영하는 그런 목욕탕에 가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아주 작은 소도시 아주 시골 이런 데는 사실 목욕을 부엌에서 큰 통을 놓고 이제 목욕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이제 점차 이제 70년, 80년대로 가면서 읍내 목욕탕 시설을 이용해서 목욕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서히 목욕탕이 이제 점차 많이 보급이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목욕을 대중탕에 가서 하는 시대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목욕바구니를 들고 목욕탕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바구니를 목욕탕에 이제 아예 맡겨놓고 하는 그런 목욕탕, 동네 목욕탕이 이제 생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목욕탕 열쇠가 이제 알루미늄으로 네모나게 이렇게 해서 열쇠를 팍 집어넣으면은 목욕탕 문이 열리고 그 이제 그 옷장이 생기고 그러면서 주간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때는 이제 주간탕이라는 말을 명명하지 않았지만 24시가 생기면서 그런 목욕탕을 동네탕을 주간탕이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주간에 낮에만 하고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한 80년대에 들어서 대형화가 이제 하나씩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이제 대형화가 됐는데요. 그러면 동네탕 이제 몇 개가 없어지기도 했어요. 조그만 탕이 대형화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시설 대형화로 몰리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곳곳에 대형화가 이제 일반화된 시대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90년대쯤 들으면서 그게 가장 왕성하게 활기를 띄었던 시대로 보는데요. 이제 가족 단위로도 가는 것이 거기 가서 잠자고 찜질하고 이제 친구들끼리도 가고 친목도 하고 그런 시대가 이제 90년, 2000년 이 정도로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10년, 2020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다시 대형화가 이제 소형화되는 중소형화로 바뀌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가족 단위로 가기에는 가족들이 이제 각자 이렇게 바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집단으로 행동하는 것이 두려운 그 시대가 돼서 대형화가 최근 2년 동안 800군데가 없어졌다고 해요. 저희 주변에도 목욕탕이 몇 군데가 문을 닫았다가 몇 달 만에 열기도 하고 1년, 2년 만에 다시 문을 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몇 달 동안 리모델링을 다시 해서 다시 오픈해 가는 추세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다시 이제 그 활기를 띠는 이제 그런 추세로 그런 시대로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방역 문제라든지 코로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이제 목욕탕 사우나 영업이 정상으로 되고 사람들도 걱정 안 하고 사우나에 가서 자기 그 목욕도 하고 건강 관리도 자유롭게 하고 다시 이제 예전에 만났던 친구들을 사우나에 다시 만나서 이제 그 즐겁게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90년대, 2000년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충분한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추가 질문도 다 끝나긴 했어요. 그래도 인사하고 끝나면 될 것 같은데. 인터뷰 인사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끝내죠. 다 땄어? 딴거 같은데. 네, 인터뷰 질문은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인사하고 끝내죠. 마지막 인사 있을 텐데. 이거 아닙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근데 너무 말씀 잘해주셔서 네. 와 진짜. 프로오심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끝났어. 내가 봤을 때 아까 봤을 때 다 한 것 같아. 인터뷰 오늘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연결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연결 때문에. 연결 때문에. 네 이제 인사만 하고 끝날 거라서. 네. 아까 오늘 우리 수업하느라고요. 추울까봐 보일러를 막 빵빵히 틀었더니. 네. 응. 딱 하고 됐어요. 이제 하고 인터뷰 말씀드려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끝내죠.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수준 높은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젊은 분들이 그 목욕업에 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그 인터뷰도 해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제가 목욕업에 대해서 이제 그
저도 이제 목욕탕을 이제 작게 해보고 했는데 목욕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목욕탕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이제 그 목욕업 세신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그 매점 또 이제 목욕탕 그 주인 그 뭐 스낵 코너 이런 분들이 그 목욕업에 종사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면서 그리고 충분히 또 이제 일한 만큼 대가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게 목욕탕이 이제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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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짧게 다시 할까요? 네, 짧게 한번. 짧게 한번 해볼게요. 네. 뭐라고 할까요? 그냥 말 그대로 마지막 인사. 마지막 인사. 그리고 뭐 앞으로 이제 좀 세신업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발전해서 발전했으면 발전하기를 바란다. 좋겠다라고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잠시만요. 큐. 네, 저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젊은 분들이 목욕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이제 저도 이제 목욕업을 종사하면서 목욕업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활성화돼서 즐겁게 예전처럼 일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 없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컷. 제가 와 진짜 너무 너무 풍족해요 아이고, 인터뷰. 네. 이거